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 좀 힘을 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고 오시죠.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2%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0.75%포인트 인상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백신과 신약을 신속히 설계하고 만드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일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생활건강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로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7일 방위사업청과 4,384억 900만 원 상당의 상륙 공격 헬기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시간외 공시했습니다. KT와 LG U+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대응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이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자, 애플 실적 리뷰로 오늘 이슈 진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 순이익 모두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아이폰 14 시리즈가 3분기 조금 매출이 못 미덥지 않았습니까? 김선영 대표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매일매일 정말 중요한 IT 업체 실적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4분기입니다. 7월에서 9월.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말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9월에 북클로징이 돼서 이제 4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매출액은 901억 5천만 달러 정도 나오고 YOY는 8.1%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단 예상치인 887억 달러를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EPS도 이제 1.29 달러 정도 나왔고요. 예상치는 1.27 달러였습니다. 팀 쿡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분기에 달러 가치가 6%가 올라간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없었으면은 매출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멘트를 했고요. 사실 최근에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미국 내 기업들 이번에 3분기 실적 영향받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2분기 때부터 그랬고요. 애플도 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이폰 40에 대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달러가 올라 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금액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는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매출 자세한 구조를 좀 살펴보니까 맥 같은 경우는 YOY로 25.39%가 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PC 만들어내는 기업들 매출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라도 봤을 때 맥에 대한 매출은 다른 어떤 PC 제조업체들보다는 월등하게 매출이 잘 나왔다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매출이 보니까 이제 YOY로 9.7%가 올랐는데 일단 예상치인 430억 달러에는 좀 미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잡을 게 뭐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는 7월에서 9월 실적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폰 40 출시일이 마지막 때렸던 9월 16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실적이 기인한 게 14일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 40가 나온다고 예상이 나왔을 때부터 8월, 7월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 아이폰 그전 모델 쓰는 사람들 아이폰 안 바꿨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안 바꾸고 있었다가 14일 출시가 되면서부터 바꿨는데 고작 14일, 15거래일 정도, 15일 정도 판매한 수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좀 없고요. 또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16일 날 그나마 출시됐던 것도 아이폰 기본 모델이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근 아이폰은 기본 모델 버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오히려 아이폰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더 비싼 프리미엄 모델을 팔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모델 출시 10월 7일입니다. 말 그대로 3분기 끝나고 나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이제 애플에 대한 아이폰 실적은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10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크게 기인하지 못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2, 3차 출시국도 매출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보다는 플러스 모델이 잘
잘 팔리고 해외에 다 이제 출시가 됐었던 4분, 내년 1분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1분기, 애플 기준으로 1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자막에는 이제 시간의 하락이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1초 전에 살펴보니까 시간에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0.84%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애플은 밤에 미증시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흐름 유지 한번 해보실 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바로 상승 반전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애플, 또 관련 종목들의 추이가 오늘 어떨지 좀 국내 증시에서 지켜볼 만한 투자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국민들 앞에서 또 생중계로 진행이 됐는데 글쎄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라고 쓰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회의라고 좀 읽어야 했던 건지 대부분의 논의와 정책이 부동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 바이오 분야에서 혹할 만한 내용의 정책이 공개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라이브를 봤습니다. 바이오주, 우리나라 사실 바이오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도 봤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보다는 부동산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었고요. 기사도 그쪽에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 나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저께 이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이오는 세계적으로 매우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멘트를 하면서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10년 내에 두 자릿수로 높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필요한 설비가 국내 바이오 파운드리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백신과 신약을 신속 설계하는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기업이죠. 잘 아신 대로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이제 그걸 생산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백신과 신약의 수요가 긴급히 필요할 때 신속한 생산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최근 실적 발표한 어제도 봐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3분기까지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발표했죠.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1조 원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인 지원책까지 잘 더해지게 되면은 각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은 다 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 하시는 바이오주들 이런 정책적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좀 이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바이오 파운드리를 좀 구축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자, 그러면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과연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바이오는 상당히 좀 투자하기 힘든 어떤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워낙 좀 좋아하시긴 하십니다만 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섹터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섹터별로 이제 숫자가 좀 찍히는 그래서 조금은 바이오 내에서도 어떤 그런 구분이 좀 가능한 섹터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필두로 해서 CMO, CDMO 같은 사실은 좀 어떤 공장 증설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수주가 일어나고 또 매출이 찍히는 어떤 이러한 선순환을 좀 가진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이러한 좀 뉴스도 나왔었습니다만 또 삼성그룹도 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결국 거기서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명히 한 축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 번 지금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자공장 관련돼서도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세계 최대 규모 생산 능력이죠. 24만 리터의 어떤 자공장이 부분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CDMO 쪽에서 거의 이제 업계 1위로서 어떤 위상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의 어떤 DNA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필두로 좀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 중에 좀 제가 좀 비슷하게 보는 종목이 이제 ST팜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T팜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영업이익 74억으로 컨센서스를 좀 부합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mRNA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DNA 치료제보다는 이제 RNA 치료제가 좀 더
좀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좀 캐파를 증설을 했고 또 이제 상업화 원료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제 올리고죠.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기대가 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좀 임상이 진행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숫자가 찍히는 그래서 좀 약간 공장형 특히 제조업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는 어떤 이러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책을 바탕으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조금 순환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는 바이오에 주목을 해보자 삼성바이오와 ST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 체크해보죠. 10년 만에 회장직에 오른 이재용 삼성 회장. 주주들은 과감한 뉴삼성을 기대해봅니다. 소식 확인해보시죠. 어제 열린 삼성전자의 이사회에서 이전 부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이 좀 의결이 된 거죠,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국내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기업이죠. 네,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SK까지 이제 4대 대기업군이 모두가 다 회장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998년도죠. SK의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회장에 취임을 하고 나서요.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금 삼성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1번 실적 부진, 2번 신사업 진출 어려움, 3번 그리고 경쟁사와의 치열한 각축적인 부분입니다. 즉 삼성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은 이재용 회장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또 많은 계획도 잡았을 겁니다. 어제 이런 발표를 했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과 사람으로 압축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감히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께서 좋아하시는 애플의 팀 쿡 회장이 그랬죠. 바로 주주다. 애플의 진짜 주인은 애플의 주주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도 정말 주인은 누굽니까? 600만 명 주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기를 바라고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 낸드 프레시하고 디램이 가격 떨어진 거 모르셨습니까? 당연지사 실적은 30% 내려간 게 당연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 최근에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집중적으로 했던 부분 어디입니까? 파운드리입니다. 그 수탁 생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매출을 일으켰다. 이건 뭐다? 다시 말해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삼성전자 53,000원 제가 볼 때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의 저점은 53,00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호 소장님 좀 강력하게 삼성전자 바닥 잡았다. 53,000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삼성홈콜에서도 투자 축소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우리 시장에 본격화된 지난달 한 29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 1조 4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윤여민 팀장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바닥 잡은 겁니까? 저는 일단 좀 바닥은 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추천들이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 컨코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뭐 투자 관련돼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의도적인 이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사업부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기대 요소가 있는 거와 달리 좀 낸드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고 있음을 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관련돼서는 이제 재고 조정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인프라 쪽 관련돼서도 지조 있게 좀 나갈 것이라는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뭐 전장 쪽도 그렇고 좀 M&A 관련된 쪽에서도 분명히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좀 약간 압도적인 지위를 좀 이용해서 SK하이닉스와 좀 마이크론을 상당히 긴장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SK하이닉스 좀 살짝 밀린 것도 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아직도 7만 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알았고 또 이제 반도체의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61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에 대한 룸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금씩 버텨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원익 QNC 같은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메모리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메모리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당히 좀 실적은 좋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0억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매출액은 23%, 영업이익은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모든 반도체 종목들 지금 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좋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밑에서 돌리는 거의 차트 흐름이 다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종목이 좀 갈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메모리 관련된 종목부터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익 QNC라든지 관련 반도체 종목들 조금 상승 탄력이 기대된다. 반도체 바닥 잡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는요. 대형주라고 또 요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좀 바닥을 잡나 싶었던 위메이드. 그런데 오늘은 개장 전 주가 흐름 조금 우려되네요. 소식 확인해 보죠. 아니, 어제 하루 만에 위메이드 관련 기사가 얼마나 많이 떴는지 몰라요. 어제 장중에는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법정화폐를 정면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더니 갑자기 장 마감 이후에는 이 유통량 문제로 위믹스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위믹스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몇 번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좀 불안했죠. 일단 국내 대표 게임사인 위메이드의 그 코인 가상자산입니다.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일제히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도 당연한 것이 사실 지난 25일까지만 하더라도 위믹스의 시총이 한 3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딱히 큰 가격의 변화가 지금까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날 갑자기 위믹스의 시총이 8천억대로 표기가 되면서 조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회사 측에서는 일단 바로 공지는 없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시총이 2.6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좀 이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 측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코인 마켓캡에 위믹스 유통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업데이트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솔직히 저는 사실 이 부분부터 조금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역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유통량이 기존 유통 계획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일단 오늘 위메이드 아무래도 장 초반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뭐 추가적으로 뭔가 좀 이제 공지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공지를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를 좀 없앴으면 하는 그런 굉장히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위믹스와 비롯해서 이제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도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메이드 사측은 뭐 충분한 소명 우리 이미 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충분한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주가 추이 또 위메이드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기사들은요. 최근 시장 흐름에 따라 전략을 정비해 볼 수 있는 시장 대응 관련 기사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금리 인상기라는 국면을 통과하는 시기이니만큼, 즉 시장의 결이 달라지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확실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순위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얼마나 순위가 많이 뒤바뀌었나요, 남인호 소장님? 예, 지금 예선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의 결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치주보다는 그런 성장주 쪽, 기술주 쪽에 좀 더 비중이 많이 실린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때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신문기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10위권 밖으로 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위를 네이버가 차지하고 있고 9위가 바로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을 보는데 매매하는데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요 순위를 중시하는 겁니다. 랭킹 3위, 넘버 3에서 넘버 10까지, 10위까지 네이버가 내려간 동안에 네이버 주가는 엄청나게 내려갔죠. 많은 투자자들은 네이버 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순위가 내려가는 종목은 누가 매도를 한다?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넘버 11위가 누구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업황이 좋습니다. 금년에 에너지가 60%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겁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주가로 보면 완전히 바닥권으로 다 보이시죠. 그러나 너무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년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체 비중을 따지시면 됩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은요 20.5%였습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2%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서 삼성전자를 팔았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래 지금은 국민연금이 팔았겠지만 머지않아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면 다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를 살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실적이나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 순위를 잘 보시면은 아,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겠다 혹은 매수 기회를 조금 늦춰야 되겠다를 명확히 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 SDI, LG 엔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지금은 오르고 있는 종목들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윤여민 팀장님? 일단은 지금 앞에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를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깝지만 좀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지금 비치전지 같은 경우는 셀 3사,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호실적이 나오면서 목표가가 좀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률 따졌을 때 좀 수익률 자체가 좀 크지 않은,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도 지금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좀 필두로 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실적이 좋고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목표가에 거의 지금 다 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본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어제 좀 상승이 나왔던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IT 플랫폼보다는 제가 좀 말씀드렸던 지금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 섹터 내에서 좀 저평가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보려면은 그래도 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던 SK 이노베이션을 좀 봐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남인호 회장님, 우리 올해 내내 좀 추웠잖아요. 올해는 내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좀 따뜻해지고 싶으면, 좀 웃고 싶으면은 호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관이 좀 안 담은 종목들을 주목해보라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연말 되면은 기관들은 북클로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의 수익을 이제 현실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주식을 많이 팔겠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10월, 11월 달에 주식을 많이 주식을 파는 그 종목을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들 종목 중에서 내년도 2023년도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잘 보시면 그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매우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4종목이 꼽혔네요. 현대백화점, 이마트, SKI테크놀로지, 진우스가 해당됩니다. 꼭 이 4개를 사십시오. 그 뜻은 아닐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내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이런 대표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윤여민 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호실적과 또 기관의 수급 공백이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위에 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뭐 주도주로 좀 불릴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정치권에서의 어떤 좀 지원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을 닫았다는 부분들,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만 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급은 기관보다는 외국인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수급을 올려주면서 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도주를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